안녕하세요.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사극 사천의 선인을 발표하게 된 덕성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최예린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우선 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줄거리와 작품의 의미를 살펴본 뒤에 현대 매체로 어떻게 탈바꿈할지 의논해보고자 합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1898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을 지나 소련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의 반공주의를 피해서 동독으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 끝없는 망명을 끝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그 바쁜 망명 생활 중에서도 수많은 작품을 집필하며 연극론을 체계화시켰으며 전통적인 연극에서 벗어나 획기적이고 도전적인 현대 연극을 발전시키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사천의 선인은 그가 유럽을 망명하고 미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인 1939년에서 41년 사이에 집필된 서사극입니다. 20년 동안 구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르톨트 브레이트 가감없이 사용하는 지극히 브레이트적인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막과 10개의 장, 그리고 막간극,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막에서 물장수 왕씨가 신들이 내려올 것을 예고합니다. 그 예고대로 신들은 세상에 내려와 창녀인 센테의 집에 머무르고 그 대가로 은화 1000냥을 줍니다. 센테는 그 은화로 담배가게를 사지만 몰려드는 사촌의 빈민들 때문에 파산을 위기에 처하고 이기적인 사촌 수이타로 변장하여 가게를 지킵니다. 그러던 중 실직한 비행사 양선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지만 양선은 그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기만 할 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센테는 임신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악인인 수이타의 모습으로 이웃들을 착취하면서 부를 모으지만 수이타의 지위를 탐내는 양선에 의하여 센테를 죽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합니다. 신들의 재판에서 센테는 자신이 스윗타임을 밝히면서 선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신들은 그저 그녀를 외면해버린 채 선하게 살라는 말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에필로그에서는 한 배우가 나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극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결말입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자신의 연극을 통해서 관객이 연극 속에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것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사천의 선인을 집필한 이유는 에필로그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개인이 현실 속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선이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8세기 말까지 독일에서 선의 개념은 전통적인 그것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모든 면에서 완성된 그런 도덕성이 선의 모습이며 문학 작품에 드러나던 선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19세기부터 과학과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가 급변하게 되었고 근대화된 사회의 모습과 요구되는 선의 모습이 서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하게 살자니 먹고 살기가 힘들고 먹고 살자니 선하게 살기가 힘든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비판하면서 브레이트는 선악을 보편적인 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리고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사천의 빈민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둑질로 배를 채우고 뻔뻔하게 센테의 가게에 기생합니다. 또한 양선 역시 악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를 탐내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한 인물로는 노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노부부는 센테에게 담보나 서류 없이 인정으로만 돈을 빌려주지만 곧바로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결국은 파멸합니다. 복합적인 모습은 물장수 왕씨에게서 보여줍니다. 이 물장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장사를 하면서 사기를 치는 등 악한 모습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물장수는 남에게 기생하지 않고 간신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은
선하면 파멸하기 때문에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주변 세계를 제시합니다. 서막과 막간극에 종종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의미를 잃어버린 전통적인 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세계 속에서 그들의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선인을 찾습니다. 신들은 센테가 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선행이 너무 작다고 불평합니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세계의 문제점을 부정하면서 모든 게 정상이라고 우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센테에게 선하게 살라는 아니란 말 한마디를 남긴 채 도망치듯이 떠나버립니다. 전통적인 선의 모습이 현대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으며 그 의미를 잃고 그저 허울만 남아있는 모습을 신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들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수이타가 등장합니다. 수이타는 등장할 때마다 고난에 빠진 센테를 영웅처럼 보호해줍니다. 빈민들로부터 가게를 지켜주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양선의 이기적인 마음을 알아내주고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보장된 삶을 지키려고 수이타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선인인 센테를 보호하기 위한 악인인 것입니다. 센테는 다시는 수이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줄곧 다짐하지만 결국 아이를 가진 후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선하게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악인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모순이 나타납니다. 즉, 인간은 사회적인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선할 수가 없는 수동적인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선악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브레이트는 서사극을 활용합니다. 관객과 몰입과 공감, 그런 주제로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내는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과는 반대로 서사극은 이성에 호소하면서 관객의 감정이입을 방해합니다. 관객은 연극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쓰인 기법들이 생소화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생소화 효과란 사회 문제를 낯선 환경에서 보여줌으로써 비판점을 새삼스럽게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생소화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브레이트의 서사극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이 생소화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희극의 시대적인 배경인데요. 독일의 희극인데 왜 갑자기 중국이 나오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셨나요? 이는 브레이트가 희극을 집필할 시기의 시대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내에서 중국 또는 동양의 이미지는 굉장히 미개하고 야망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내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주의 작가들 사이에서 사회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내용의 문학 작품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사천의 선인도 이런 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사천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가상의 장소, 즉 당시의 유럽을 빗대어 표현하는 무대입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 역시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윤리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작가였는데요. 이는 사천의 선인 속에서 중국의 사상가 묵자와 장자를 인용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브레이트는 경극을 보고 중국의 전통적인 희극 표현 방식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경극의 같은 경우 배우들이 인물을 묘사하여서 똑같이 보여주는 대신 이야기꾼처럼 사건과 인물을 관객에게 전해주듯이 제시하는데요. 이는 관객이 그 배우가 전달하고 있는 인물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어서 인물을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습니다. 이렇게 관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진행되는 경극에서 관객은 더 이상 숨어서 무대를 바라보거나 주인공과 동화되지 않으며 배우를 관람하는 관객의 본분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극의 연기가 모티프가 되어서 브레이트의 생소화를 통한 다음은 생소화를 위한 장치로 사용된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연과 발문입니다. 서연은 전통적인 희곡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장치로
사천의 선인 같은 경우 발문과 함께 극을 감싸며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서연에서 신들에 대한 기대치를 아주 낮춰버리는 반면 발문에서는 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관객에게 떠넘기면서 관객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하도록 유도합니다. 관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접 말을 거는 것도 서사극의 특징입니다. 이는 경극과 같이 배우들이 사건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뿐임을 강조합니다. 극 중의 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걸면서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방해하는데요. 특히 8장의 양씨 아줌마의 대사는 장과 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씨 아줌마는 극 속에서 건너뛴 시간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면서 관객에게 직접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무대에 동시에 나타내면서 연극의 시간상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이러한 것을 극중극이라고 하는데요. 센터에 재판하는 장면 역시 극중극 형식으로 드러납니다. 배우들이 관객이 되어서 연극 속의 연극을 관람하는 모습을 통해서 관객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이 재판을 함께 진행하도록 연출됩니다. 막간극은 장과 장 사이의 사건을 관객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물장수 왕씨의 꿈속에서 신들과 대화하면서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병행함으로써 현실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대비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다른 인물들은 모르는 사실을 관객들에게만 공개하면서 관객들이 자신이 아는 정보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합니다. 마치 쉬는 시간처럼 막간극은 장과 장 사이를 끊고 잇는 매듭 역할을 하면서 관객들이 사건을 정리하고 판단할 시간을 줍니다. 운문과 산문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것도 브레이트 서사극의 특징인데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운문, 즉 노래는 줄거리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주제로 극의 비판점을 짚으면서 관객이 극에 보여주는 현재 시대의 모순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천에서는 연극이라는 장르를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흥행을 거둔 희곡입니다. 1990년 사천의 착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첫 막을 올린 이후로 여러 스토리와 제목으로 리메이크되면서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천의 선인은 왜 사랑받는 걸까요? 우선 사천의 선인이 지적하는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 소외 현상은 현대까지도 유효한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는 양선의 모습과 뻔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빌붙는 사천의 빈민들, 그리고 선하고자 노력하지만 시대 상황에 방해를 받는 착한 센터의 모습은 현재에도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서사극이니 생소하니 하는 낯선 단어들에 밀려서 잠깐 잊고 있었지만 사천의 선인에는 충분히 현대의 소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스토리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남장 여자라는 인물의 모습은 현대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는 사기극이라는 데 스릴을 느끼기도 하고 성차별을 극복하는 통쾌한 반전으로 사랑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의 드라마들이 남장 여자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빈번히 성공합니다. 또한 오픈 엔딩이라는 결말의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관객들이 이어질 내용을 직접 상상할 기회를 주는 오픈 엔딩은 관객들로 하여금 긴 여운을 느끼게 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뛰어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파네미로, 라이프 오브 파이 또는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기생충 이런 영화들은 오픈 엔딩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오픈 엔딩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영화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캐릭터는 늘 우리 사회가 좋아하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착하려면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더욱 욕망하기도 하고요. 마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올라서 넷플릭스에서 흥행을 계속하고 있는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 영이 선한 캐릭터가 사랑받는 것 같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는 영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을 지키는 것이 본인의 의무임을 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쁜 젤리들을 물리치는 일상형 히어로입니다. 이러한 선한 모습은 불가능할 것 같은 사회의 모습에서 선을 베풀고자 애쓰는 센테와 동일시되면서 센테 역시 현대인들의 용기를 주는 캐릭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트의 서사극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브레이트의 연극들이 당시 획기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으로 큰 반응을 일으켰던 만큼 현대에서도 새로운 매체로 신선한 도전을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방식을 늘 선보이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여태까지 제작된 그리고 새로 제작되는 영화와 드라마를 상영하는 플랫폼입니다. 학우분들도 그리고 교수님들도 넷플릭스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넷플릭스는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로 창작자의 재량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철 크게 수익을 거두어야 하는 극장 산업과는 다르게 업로드된 창작물이 꾸준하게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행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넷플릭스는 원래도 다양한 장르의 도전적인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집에서도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소위 언택트 시대의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결제 금액 462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 성과를 올리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사천의 선인을 재구성할 방식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원작에서 생소화 효과를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오프닝과 엔딩에 희곡에 사용되는 노래를 삽입하여서 원작과의 통일성을 살리고 한 화 한 화가 끝난 다음 화 예고편처럼 막간극을 사용합니다. 이는 한 화가 끝났다는 인상을 주어서 극적인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다음 줄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독특한 기능인 선택지 기능을 사용해보고자 하는데요. 드라마가 진행되는 중 시청자가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는 앞서 제작된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미러, 벤더스네치에서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여주는 동안은 영상이 중단되기 때문에 관객은 어떤 선택이 현명할지 직접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드라마 시청 방법이기 때문에 생소화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천의 선의는 그 줄거리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즐거운 희곡이지만 이러한 구성을 거쳐서 새로운 매체로 흥행하게 된다면 희곡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 세대들에게도 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보석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린이었습니다.